쉽게 배우는 통계학, 원리 통계학 이온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확률 변수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fx라고 표현한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이제 기대값에 대한 개념,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고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할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확률 변수 x의 분류해서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나눠진다. 이산형은 뭐예요? x가 셀 수 있는 값들을 가질 때 이산형이라고 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 연속형으로 보면 됩니다. 그랬죠? 셀 수 있는 값, 확률 변수 x가 어떤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거 1, 2, 3, 4, 5, 6 이런 거 1, 2, 3, 4, 5 이런 것들 이렇게 딱딱 떨어진 대체로 정수죠. 정수로 얻어진 그런 값들, 얻어지는 값들일 경우 이산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 설문조사의 5점 척도, 5점 척도, 만족도 1, 2, 3, 4, 5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런 경우에 분명히 이산형인데 이거를 자료수가 많을 경우 연속형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 분석을 할 때에 융통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또 그런 이야기에 연결되는 건데요. 자, 너무 뭐 지금 당장은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렇게도 이산형으로 볼 수도 있고 연속형으로도 볼 수도 있는 것들도 있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fx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모집단의 분포가 fx라는 거야. 이 fx가 뭔지 어떤 건지 몰라요. 왜? 모집단 자체를 모르니까 그 분포가 뭐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특정 분포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정하고 통계 이론이나 뭐 분석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전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산형과 연속형의 특징, 성격이 서로 다르다라고 그러는데 뭐가 다르냐면 요게 달라요. 이산형일 경우에는 딱딱딱딱 떨어지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거니까 그 자체가 fx 값 자체가 소위 말하는 확률이야. 예? 그래서 합해서 1.0이 되는 거고 연속형일 경우에는 이제 적분이라는 거에 의해서 적분을 통해서 면적이 1.0이 되는 겁니다. 라고 했고요. 적분 같은 거는 여기서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 이산형을 알면 연속형도 좀 알려니 생각해서 이산형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네요. 오늘 시작하는 부분인데 82개의 출근 전철 시간, 전철 출근 시간, 전철 출근 시간을 가지고 그래프를 얻어 보았었죠. 그래프에서 우리가 봤던 똑같은 겁니다. 이산형으로 이렇게 취급할 수도 있고 자료를 82개의 자료를 이산형으로 정수였어요. 82개의 정수였는데 그걸 이산형으로 보고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 또 연속형으로 취급할 경우에도 그 그래프의 모양은 변함이 없다. 뭐라고 그랬죠? 여기 종축, Y축이죠. 여러분들이 보는 Y축. Y축의 스케일을, 단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키를 키우면은 모양새가 똑같다. 분포의 형태가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까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이것들의 기둥의 높이를 합하면 여기는 이제 백분율 퍼센트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합이 100%가 되는 거고 여기는 면적 이 그 기둥들의 면적이 연속형이기 때문에 면적이 1.0이 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연속형과 이산형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값.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대값에 대해서 감을 잡기에 제일 좋은 게 요 간단한 뺑뺑이판. 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뺑뺑이판이 어떤 건지 알 거고 그걸 좀 좋게 표현해 예, 하면 점잖게 표현하면 이제 돌림판이죠. 이런 돌림판이 있어. 이거 물론 이제 그 돈을 걸고 이런 돌림판을 뺑뺑이판을 하게 됩니다. 돌리게 돼요. 그러면 이쪽에 떨어지면
1,000원 준다는 소리야. 여기는 2,000원, 여기는 3,000원, 여기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6,000원이에요. 여기 6,000원.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림 판을 그려놓고 쫙 돌린 다음에 임의로 손님이 찍으면 화살이 찍힌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뺑뺑이 판이 있을 때, 야,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딸 수 있는 거야? 물론 딸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어. 1,000원, 2,000원, 3,000원, 6,000원. 그렇죠? 그런데 얼마를 딸 수 있는 뺑뺑이 판인가? 뭐 좀 말하자면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를 딸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는 뭐야? 평균적으로 얼마를 따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나 똑같죠? 그렇죠? 기대하는 값은 평균이 되는 개념하고 똑같단 말이야. 같은 용어, 똑같은 용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기대값은 곧 평균이라는 거구나 의 감을 그런 느낌을 이 뺑뺑이 판을 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자, 볼까요? 확률 변수 x를 딸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래. 그러면 x라는 확률 변수의 값은 요 네 가지죠. 예? x는 1,000원이면 2,000원이면 3,000원이면 6,000이야. 값 중 한 값을 갖게 돼. 그리고 각 값을 가질 확률. 이거 180도죠. 180도니까 2분의 1. 1,000원을 딸 확률은 2분의 1. 2,000원에 맞출 확률은 4분의 1. 3,000원에 맞출 확률은 이거 60도입니다. 그래서 6분의 1. 6,000원을 딸 확률은 6,000, 요 부분에 화살을 맞출 확률은 12분의 1이야. 그러면 쉽잖아요. 예? 얼마를 딸이라고 기대하나? 1,000 곱하기 1,000이 나올 확률 2분의 1. 2,000 곱하기 2,000이 나올 확률 4분의 1. 3,000 곱하기 3,000이 나올 확률 6분의 1. 6,000 곱하기 6이 나올 확률 12분의 1. 아,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간단한 거죠? 이게 기대값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대값은 평균이야. 평균적으로 얼마를 따게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x의 기대값을 expected value의 e자를 따서 대문자 ex는 mu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mu예요. 그릭 문자인데 통계학에 이제 이렇게 모르는 어떤 값들을 나타낼 때 그리크 문자를 동원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몇 개만 알면 되니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요거 계산하면 2,000원이야. 응? 2,000원. 평균적으로 2,000원 딴다는 거야. 하루 종일 하면. 그러니까 뺑뺑이 판을 운영하는 아저씨 입장에서는 고객 한 사람당 2,000원씩 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맞죠? 아니 그 아저씨 입장에서는 2,000원이 지출되는 거고 손님 입장에서는 2,000원을 기대하면서 이 뺑뺑이판을 돌리는 거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뺑뺑이판을 만약 이렇게 단순하게 그렸다면 3,000원은 손님한테 받고 찍게 해야죠. 그래서 100명이 하루에 100명 찍으면 한 사람당 1,000원씩 버는 거고 평균적으로 기대적으로 1,000원씩 100명을 하면 한 10만 원 일당 벌이가 되는 뺑뺑이 판입니다. 됐죠? 기대값의 개념.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거고 뺑뺑이 판은 뺑뺑이 판이고 정식으로 체계적으로 기대값을 정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확률변수의 기대값은 곧 모집단 x니까 모집단은 x야. 모집단의 평균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확률변수 x가 이산형일 경우 연속 경우는 안 다루겠어요. x가 x1, x2, xp의 값을 가져. 몇 개? p개의 서로 다른 값들을 갖는단 말이야. 각 값에 대한 확률, 각 값이 나올 확률. 그게 fx1, fx2, fxp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대값이라는 거는 뮤라고 표현을 하고 뮤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뮤는 x의 기대값. 여기 절대 x는 확률 변수입니다. x 소문자가 쓰여지면 안 돼. 이 x는 x가 갖는 값 x1 곱하기 그 값이 나올 확률 fx1 더하기 또 다른 값도 나오잖아. x2 곱하기 x2가 나올 확률 fx2 xp fxp 이것들을 전부 곱한 것들을 합한 게 기대값이야.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조금 정형화했다고 할까요? 공식화했다고 할까요? 이런 개념이 기대값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뮤라고 표현한다. 고등학교 시절에 만약 배운
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뭐 그리크 문자를 쓰기가 거북해서 그런지 고등학교 시절에는 M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예. 근데 이제 뭐 통계학을 제대로 배우려면 M이라는 표현보다는 뮤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확률 변수 X에 또 뭐가 있겠어? 분산은 어떻게 구하나? 그렇죠? 평균, 확률 변수로 넘어왔어. 우리 x1, x2, xn, n개의 표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본 평균을 당연히 구할 줄 알고 s제곱이라는 뭐야? 표본의 분산을 구할 수 있었잖아. 식이 있었죠? 뭐예요? 식이? 식을 분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했습니까?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이게. 그런데 거기에 덩달아 자유도가 나온다. 그래서 자유도로 나누어준다. 그랬고요. 자유도로 나누어야만 되는 이유. 그건 이제 이론입니다. 나중에 소개를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유도로 나눈다. 거기까지만 우리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자, 모집단에 대한 분산은 그럼 어떻게 구하나? 이건 표본 가지고 놀 때이었고, 이제 모집단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평균은 뮤야. 그렇죠? 예.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앞에서 분산이란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는 모집단에 대해서는 분산이 무엇이 될까? 미안합니다. 편차가 무엇이 될까?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라고 그러는데 이경 xi 빼기 x바였는데 여기서 편차는 무엇이어야만 할까? x 빼기 뮤죠. 그렇죠? 시그마 제곱. x 빼기 뮤야. 딴 거 없잖아요. 뭐 근거가 없어.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 아는 거는 확률 변수고 x고. x는 여러 개의 값을 가자. 여러 개의 값. x1, x2, xp 값을 가자. 그리고 빼기. 뭐예요? 그의 평균. x의 평균. 뮤 아니야. 이거랑 여기서 xi 빼기 x바를 편차라고 그랬던 거를 예, 모집단 쪽으로 옮겨오면 편차라는 건 이거에 결국 이것이고 분산은 편차의 제곱을 어떻게 했어요? 평균한 거. 평균이 뭐라고? 기대값이야.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xi 빼기 뮤의 제곱에 대한 x 빼기 뮤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 평균. 그거를 분산의 베리언스를 따서 바 x, 베리언스 x라고 표현하고 문자로는 시그마, 이게 시그마야. 이거 역시 그리크 문자입니다.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표준 편차는 뭐겠어요? 당연히 시그마지. 그렇죠?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운 거니까 분산의 루트 씌운 거니까 시그마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거는 심각한 내용은 아니에요. 기대값에 대해서. 그러나 앞으로 통계 이론이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필요하니까 여기서 다루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대값을 지금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는 이 수준에서는 볼륨 1에서는 기대값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통계 기본 이론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려운 부분들은 좀 스킵해 가면서 들어도 됩니다. 자, 동전을 두 번 던질 경우 확률 변수 x를 앞면의 수라고 그래. 그러면 앞에서 이제 예를 한번 들었었죠. 이거 표본 공간하고 확률 변수 다룰 때 한번 들었던 그건데 앞면의 수라고 그러면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의 수라고 그러면 x의 값은 0 아니면 1 아니면 2야. 그렇죠? 앞면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의 수는 0 아니면 1 아니면 2 있잖아요. 0, 1 확률 4분의 1, 1, 1 확률 HT, TH 두 개가 있으니까 2분의 1. 두 번 다 앞면을 두고 HH죠. 그래서 네 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이거야. 그러면 기대값은 어떻게 돼? 기대값은 0 곱하기 4분의 1. 그렇죠?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서 더하기 2 곱하기 이거. 2가 나올 확률 4분의 1. 이거 계산하면 1입니다. 동전을 두 번 던졌고 확률 변수 x를 앞면의 수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앞면의 수의 기대값. 앞면이 몇 번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1이죠. 직관적으로도 1이죠. 그죠? 예, 1입니다. 자, 분산은 이제 조금 복잡한데 x가 갖는 값, xi
빼기 뮤를 제곱한 것에 확률을 곱하는 거야. 한번 연습 삼아서 그냥 해볼까요? x는 0 아니면 1 아니면 2야. 그리고 평균은 1로 나왔어. 구해졌어. 그렇죠? 0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0일 확률 4분의 1 더하기 1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1이 나올 확률 2분의 1 더하기 2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2가 나올 확률 이건 2니까 0, 1, 2 여기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곱하기 4분의 1 해서 계산하면 0.75입니다. x의 분산이 0.75다 하는 것은 뭐 지금 그 단위 자체가 몇 번, 앞면의 수, 몇 번 이런 것의 번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단위가 분산의 단위가 이제 표준 편차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x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0.75죠. 그렇죠? 예. 아무튼 예, 여러분들이 평균이나 분산, 특히 분산은 뭐 복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요구할 기회가 없을 거고요. 이제 한 단계 좀 어려운 수준에 가면 또 알아야죠. 그때는. 그러나 소개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평균의 개념, 기대값의 개념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건너뛰기에도 좋습니다. 이 부분 건너뛰기에도 좋은데요. 예,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K는 상수야. 어떤 값이라고? 5. 5에 대한 기대값은 뭡니까? 5죠? 뭐, 딴 거, 딴 게 될 수가 없죠. 이렇다 이거야. 그리고 x에 5를 더했어. 그게 기대값. 이거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 이제 k를 5라고 임의로 한번 정해놓고 보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x의 기대값 더하기 5야. 자, 확률 변수 x에다가 이게 어떤 값을 갖잖아요. 응? 어떤 값을 갖는데 모든 확률 변수 x의 모든 값에다가 5를 더해서 평균을 내면 x의 평균 더하기 5일 것 같지 않을까요? 요거 간단히 이제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증명이라면 증명 보일 수 있는 거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느낌상으로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2x 더하기 5 그러면 확률 변수 x에다가 2배를 했어. 그러니까 x가 갖는 모든 값에다가 2배를 해가지고 5를 더한 거에 대한 기대값. 그건 뭐가 되겠어요? 예? x의 기대값에다가 2배 한 거에다가 5를 더한 거나 같다. 이것도 뭐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럴듯하네. 그렇겠네. 예? 그렇겠네. 라고 고개 조금 흔들고 끄떡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A는 5고 A는 2이고 B는 5라고 설정을 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산이 있는데 5의 분산이야. 분산은 뭐죠?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야. 근데 어떤 값에 퍼짐의 정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당연히 0이야. 그죠? 예. 그 감각, 그런 기분, 느낌, 상상, 예. 뭐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x에 5를 더한 것의 분산. 그럼 x값에다가 5를 전부 모든 x값에다가 5를 더한 것에 대한 퍼짐의 정도는 x의 퍼짐의 정도가 똑같죠. 5씩을 전부 더했어. 뭐 x가 2, 4, 6, 8, 10이라고 그럽시다. 뭐 딴 것도 좋은데 편하게. 근데 여기다가 5를 더했어. 그러면 7, 9, 11, 13, 15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간격이 어떻게 돼? 2식이죠? 여기도 2식이고. 그러니까 퍼짐의 정도는 같을 거 아니야. 그죠? 예. 위치만 이동한 거야. 이거는. x의 위치를 전부 5씩 그냥 더해준 거. 요거는 이제 조금 복잡해져요. 2x 더하기 5에 대한 분산 이라는 이야기인데 4배 x의 분산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뭐를 더한 것은 조금 아까 봤듯이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아무런 역할을 안 해. 5씩 더해졌기 때문에 모든 값에. 그렇죠? 퍼진 거는 똑같아. 근데 2배를 했어. 그러면 2x에 대한 분산은 4x에 대한 분산이란 말이에요. 이거 루트 씌우면 뭐가 돼요? 2의 x의 표준 편차겠죠? 그렇죠? 네. 뭐야 여기 x의 표준 편차 2. 그러니까
두 배씩 한 거니까 네, 퍼짐의 정도가 두 배 늘어난 거지. 여기서 두 배씩 EX를 하면 말하자면 4, 8, 12, 16, 20 이렇게 되잖아요. 간격이 어떻게 됐어? 아까는 X 때는 이거 2X입니다. X 때는 2식이었는데 여기서는 간격이 4식 됐잖아. 그러니까 두 배 됐잖아. 예? 이 예에서만 두 배가 아니고 다른 예에서도 두 배입니다. 여러분들 뭐 속이는 거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분산은 이거의 제곱하니까 4배가 된다. 그런 개념으로 요 간단한 거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데 예, 건너뛰기를 해도 좋고 스타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뭐 조금 이해되는 분은 좋고 이해되지 않아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데 아무 지장은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